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권 교체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이가 한미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언했는데 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다. 관타나모 갈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관타나모를 갈지 12월 달에 하나님 만나러 하늘나라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대선 후보 면접을 보러 간답니다. 그 FBI가 이태리에서 중국 해커 5명을 체포했는데요. FBI가 한국의 부정선거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의 관세 160%를 때렸어요. 중국산 원자재, 부품, 원재료 뭐 이런 거 쓴다고 중국산을 간주했는데 이거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빨리 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싸그리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갑자기 통일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탐내는 한국의 전략 자산은 깨끗한 물과 사계절, 그리고 위치다, 위치, 이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 대신에 한국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을 더 쳐준다. 한국을 꽁꽁 싸매고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51번째 주로 만든다. 중국이나 북한에 한국이 넘어가게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이런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국제 세미나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 집어삼키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의 역사, 서울 소식, 북한의 이런 일기예보,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이런 걸 담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반중 매체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고 반중 운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DU 포럼에 참석자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IDU는 뭐냐면 인터내셔널 데모크라시 유니온이라고 국제민주연합 포럼인데요. 글로벌 보수우파 정당을 대표들이 만나서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올 하반기에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가 적극 지원하는 행사인 만큼 이번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참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벤스 부통령 등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미 보수정당 소통 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기 가서 그 공화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고 지금 왜 장동혁을 오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재명 정부의 표현의 자유 훼손이 위험하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극좌파 매체고 딥스테이트의 이벽화라는 매체인데 여기서 이재명을 씹어 돌렸다는 거는 이재명 제거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님 일단은 지금 면접을 좀 보셔야겠어. 잠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미국 가서 뭐 연설도 할 거고 미국에 거기 뭐 관계자들 만나겠죠. 뭐 가면은 미국의 CIA, FBI 뭐 국방부, 국무부에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할 겁니다.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뭐 그런 거를 물어볼 거니까 가서 면접을 잘 보시고 오면 좋겠고 우리 이충근 박사님한테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님한테 자문을 좀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가 되면은 사법부를 지금 개혁을 할 수 있겠죠. 저 사법부 완전히 저 빨갛게 물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FBI에서
이 부정선거 지금 한국도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체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있는데 체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바꾸고 그 안에 이제 이 장관, 차관 뭐 싸그리 다 바꾸고 이제 체포 작업 들어가고 북한 밀고 올라가고 내년 4월까지 엄청나게 바쁘게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을 지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 싸울 필요가 없으면 트럼프가 싫어하는 돈 드는 훈련 안 해도 된다. 한미 군사 훈련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가 트럼프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빨리 교체하는 거예요. 그 장동혁 대표가 면접이 뭐 끝나면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그 아마도 이재명이가 뭐 대북제재 위반으로 간탄하면 끌려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하나님하고 바로 미팅하러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원체 많은 카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요 책을 좀 몇십 권 사가지고 미국의 그 관계자들 벤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관계자들한테 이거를 좀 책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 그 178만 9천 명의 미국의 청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미국의 그 어머니 아버지님께 감사드린다. 요런 멘트를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680억 달러를 한국의 전후 복구 비용으로 투자해주신 미국의 그 우리 납세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요. 70년 전에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미국을 지켜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나라 이 땅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와 성경을 전해주셨고 거기서 공부를 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식 대통령 제도, 미국식 기독교를 한국에 이식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의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 이전에 한미 기독교 동맹이 먼저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6.25 때도 쳐들어왔고 지금 또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냥 바로 대통령 되는 거지. 뭐 면접 보고 자시고 할 필요 뭐 있어. 미국에서 이번에 한국 새롭게 대통령 되실 분이 역사의식도 있고 사람이 참 인격이 바르네 하고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는 거야. 이 책 한 몇십 권 들고 와가지고 그냥 미국의 정가에 쫙 갖다 뿌리세요. 요 책은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팝니다. 사시면 되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인데 이 책은 그 미국의 우리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그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전국의 대학교 도서관을 돌면서 박물관 돌면서 사진을 20년 동안 20만 장 이상을 5만 장 이상을 구입을 했어요. 20억 이상 들어가지고 그거를 칼라화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트럼프 장동혁 대표한테 요런 멘트를 좀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교보나 쿠팡에서 팔고 있고 뭐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99페이지에 보면은 그 포항이 완전히 폭격되는데 포항 제일교회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진핑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내년 4월에 방중한다고 하는데 시진핑이가 그 전에 뭐 살아 있을지 뭐 모르겠고 중국은 그 전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에 방문하면서 야 북한은 우리 거야. 건드리지만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4월 이전에 북한을 접수를 하고 해방을 시켜야지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을 거고 그 북한에서 물건을 빨리 싸게 만들어 가지고 미국 가져가야지 물가가 낮아지겠죠. 뭐 그래야지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 흡수 통일하는 거하고 이재명이 날리는 거하고 장동혁 대표 면접 보는 거하고 부정선거 한국에서 수사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산으로 낙인 찍힌 한국 제품 관세 160%. 지금 부정선거가 중국 애들이 지금 미국의 서버를 해킹하고 했는데 이거 사실상 전쟁이거든요. 여차하면 전쟁하겠다는 건데 전쟁하기 전에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 원자재 등을 구매하지 말고 빨리 손 털고 나오게끔, 중국에서 나오게끔 해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중국산 히토류, 음극재, 양극재 등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런 거를 빨리 탈출을 하라고 지금 이거 때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버티면은 회사 망한다. 중국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국에 공장들 많은데요. 그거 빨리 빼야 됩니다. 안 빼면 망할 겁니다. 예. 자,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트루스 소셜에 12월 23일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72개국의 부정선거를 수출했고 마두로 정권이 2조 7천억 달러, 약 4천조의 비자금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정계, 대학교, 뭐 언론, 뭐 FBI, CIA, 뭐 국무부 등등 싸그리 다 매수하고 72개국에 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대사관으로 외교 행랑을 보내면서 이 자금과 마약을 보내고 해가지고 좌파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도록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터져 나왔는데 그런 기사가 터져 나오고 나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짐 커밍스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인입니다. 이분이 정치평론가인데 FBI 관련해서 이 한국에다가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소식 전하는 거는 FBI나 CIA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다가 정보를 좀 이렇게 흘리는 그 유통 창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쉽게 그냥 흘려 들을 내용이 아니다. 자, 출처 팝업뉴스 가시면 자세히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팝업뉴스 가세요. 자, FBI가 한국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한국은 보도했나? 자, 11월 17일 어제 FBI가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보도자료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방한 이후 곧바로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오직 캐시 파텔이 중국을 방문한 내용만 작게 보도했다. 그 11월 17일 미국 FBI가 발표한 공식 문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다. 협력 확대, 파트너십 강화, 뭐 사이버 범죄 대응, 정보 공유 확대. 그러나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표면적으로는 협력이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의 정보 수사기관은 절대로 본심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동맹국 내부를 점검할 때는 더욱 그렇다. 캐시 파텔의 방안은 협력이 아니라 한국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본격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카시 파텔 FBI 국장의 한국, 일본, 중국 순방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장 속 숨겨진 언어,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 직후라는 시점, 그리고 카시 파텔 국장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국발 부정선거 시스템 개입과 사이버 해킹 등의 조사 범위를 고려할 때 이번 방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까지 조사가 확정됐다는 의미다. 미국 정보기관이 실제로 진행해온 조사 패턴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한국 내부의 사이버 전산 여론 선거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페이스북에 진 커밍스가 썼는데 진이 우리나라 말로 김이란 이야기인가요? 진씨인가? 김인가? 아무튼 간에 페이스북 가셔가지고 자주 보십시오. 이분이 하는 게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뭐 독자적으로 내피셜로 분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여러분 보고서 이 분석 쓰려고 하면요, 이거는 FBI에서 이 맥을 찝어주거나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주거나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다.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 자, 이 발표는 단순한 사이버 문제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 중국의 안보 충돌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신호다. 자, 한국 기업들 빨리 중국에서 탈출하세요. 자, 중국이 연루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겨냥한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BI 사이버부의 부국장인 브리드맨이 미국과 동맹국의 합동으로 사이버 적대 세력을 체포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5명의 중국발 해커가 이탈리아에서 체포가 됐고 중국에서 중국 국장인 시지 웨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서버 수만 개를 공격한 이 하프니움 해커의 중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FBI는 이들의 미국 송환과 기소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FBI는 이번 사건이 중국 정부나 국가안전부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수행한 공격이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전쟁 행위입니다. 전쟁 행위. 사실상 중국 정부가 미국 핵심 인프라를 직접 공격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시조웨이 체포는 중국 정부의 배후 적임자를 직접 잡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FBI가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직접 지목했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서버 공격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걸 연계된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이미 강도 높은 체포와 기소 작전을 지시했다는 거다. 이번 체포를 계기로 연계된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과 동맹국의 수사와 체포 작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FBI가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 외교 문구 중에서 레드라인에 가까운 발언이다. 사실상 이게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개입 의혹은 스마트매틱 논란, 그 전자개표기입니다. 스마트매틱이 카시파텔 그 전자개표기에 그 신호가 세르비아로 갔다가 왔는데, 세르비아에 그 중국의 화웨이의 서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전자개표기를 이렇게 개표하면 그 신호가 어디로 간다? 세르비아의 그 화웨이 장비로 갔다 나오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바뀐다고. 카시파텔 FBI 국장이 동부가 방문, 유럽에서 체포된 중국 해커 사건, 그리고 FBI 발표까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작전이 이미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 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문제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언론 공유가 아니라 바로 이미 조사와 법적 조치에 있어서 축적하는 단계의 법적 근거를 축적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이다. 대통령이 의회, 사법부, 행정부를 동시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 바로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이다.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는 부정선거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주장 수준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외 정부의 개입이라는 틀 안에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파텔 FBI 국장의 방한과 관해서 보면 카시 파텔 국장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 이후에 FBI 국제 작전 발표와 이탈리아 체포 사례가 이어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잠깐 들어오세요 하고 부르는 것도 그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간다는 것도 그것도 단순한 운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따지러 가는 거야. 가기 전에 중국은 일반 죽여놓겠죠.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박살 내놓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싸그리 다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손 떼야 돼. 이 일정은 사이버 전면전 개시 직전의 동맹 정렬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사이버 조직을 해체하는 미국 작전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사전 통보한 성격이 있다. 근데 지금 통보하고 야 손 떼, 여기 협조했는데 이재명이가 협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대통령 바꾸려고 지금 장동영 대표 잠깐 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대적인 부정선거 수사망이 좁혀지자 겁에 질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거 이재명이가 임명한 사무총장입니다. 사전투표 이틀간 내부망 외부망 연결되어 해킹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아마 중앙선관위 임직원들 줄줄이 금융제재를 맞을 겁니다. 이번 김문수 대선 결과도 김문수가 당일 투표가 53%고 이재명이가 당일 투표가 38%인데 사전투표 김문수는 26%, 이재명은 63%. 뭔가 이상하죠. 해킹이 있었다는 거야. 자, 존 밀스 대령은요, 군에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한 전문가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로 가기 전에 2020년
미 대선 당시 한국의 경기도 분당의 모 사무실에서 미국의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하여 트럼프 표 약 6천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시킨 시간 및 IP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도 지금 한국을 이제 수사가 이제 뭐 들어가겠죠. 아마 옥죄어 올 겁니다. 존 밀스 대령이 아이고 뭐 이 얼굴도 상당히 표정도 아주 아름답게 생기셨네요. 우리 저 이재명이가 보면은 되게 좋아할 만한 얼굴 인상입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선거 사기 카르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국제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보로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서 보면은 뭐 이 얼굴이 험악하시죠. 그거 하고 한국에 지금 이 뭐야 스타링크가 도입된 거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차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 과기부가 한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등등등 뭐 그런 거를 조사를 해야 돼.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끊어버릴 것에 대비해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여 스타링크를 신속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막대한 정보를 이제 집어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폭동 유도, 체제 전복, 작전 뭐 이런 게 벌어질 거고 탈북자 특수부대가 단말기 들고 침투하겠죠. 그 무인기로 왕창 뭐 때려 보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근해 어선 상선 뭐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공해상에서 미 해군이 상선 띄워놓고 북한과 중국에 정보 유입시키고 뭐 이런 작전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MQ-9 리퍼가 아이고 서해에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그 함정들이 저거 수색한다고 계속 뭐 밀고 서해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거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착착착 전쟁 준비하는데 중국에 계속 들어가시고 뭐 여행 간다고 하면은 그 갔다가 잡혀가지고 못 나오고 전부 다 장기매매 당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해줘도 뭐 죽을 때가 되면 다 가더라 보니까. 자, 나중에 아이고 우리 자식들 저기 뭐 미국 중국 갔다가 뭐 납치됐다 뭐 저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지금 중국 가면 죽는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빨리 빼세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은 그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그 플랫폼 X에서 국적을 공개해 버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중국 애들이 한국과 미국에 와가지고 공작하는 게 지금 뭐 밝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의 뭐 네이버 다음 뭐 인터넷 기업들한테 야 댓글에 국적 표시하라고 하니까 중국 혐오 부추긴다고 지금 포털들이 난감해하는데 아니 전라도로 말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중국인을 중국인을 하는데 왜 그게 혐오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 국장이 11월 초에 한국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갑자기 한국 한전이 중국산 CCTV 3,600대 전체로 교체한다 그러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그 태양광 패널 수입하지 말라고 택가리 하지 말라고 한국 대기업들한테 압력 넣고 인버터 싸그리 다 바꾸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T 뭐 SK텔레콤 뭐 등등 통신 3사한테 정부가 우리 해킹 모의 해킹을 할 거니까 알아서 막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이 전면적으로 수사가 들어오니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정권 교체 장동혁 면접 보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년 4월에 중국 간다 하는 거하고 부정선거 수사하고 지금 한국에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산 다 철거하고 지금 한국산으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이 전체가 지금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맥락을.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한국은 중국 앞에 항공모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북한만 격퇴하는 게 아니다. 중국도 격퇴한다.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아유 뭐 한미 합동훈련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따위 이야기하니까 그냥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에서 지도를 쓰는데 한반도를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 한국이 한반도가 북한, 중국, 뭐 이게 러시아, 중국을 전부 다 견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이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위치. 지금 주한미군이 작년에 F-16 최신 개량형 30대로 슈퍼 대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난달에 추가로 F-16 최신형 개량형으로 30대를 투입해가지고 슈퍼 대대 두 번째를 창설했습니다. 통상 F-16이 20대가 한 개 대대인데 지금 60대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3개 대대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지금 오산에서 뜨면은 북중국까지 이게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밀고 올라갈 때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보낼 수가 없게 된다. 그 지금 전쟁에 착수를 한 겁니다. 지금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중국 가지 마시고 동남아도 가지 마시고 그 죽고 싶으면 중국 가면 된다. 자, 주한미군이 저 군산에 F-35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작전 반경이 1100km입니다. 1100km. 북경 때리고 이 북경 여기인데 북경 때리고 남아요. 그리고 이제 F-15 한국의 F-15K 있죠. 이게 대구에서 떠도 1800km면 여기인데 북경이 이쪽입니다. 북경. 북경이 여기입니다. 북경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이게 깡패다. 이게 전략적 자산이다. 그리고 KF-21이 지금 무인기를 뭐 세대 네대 끌고 다니는데 이게 작전 반경이 1300km입니다. 북경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전략적 핵심으로 이렇게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국내에 5년간 450조를 투자하고요. SK가 용인에 600조를 투자한대요. 이게 왜 이러냐면 반도체 및 전자산업이 발달하려면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화강암 지질이라서 깨끗한 물 공급이 잘 되므로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강암이 스펀지 구조래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스펀지 구조를 통과하면서 이 오염 물질들이 전부 다 이제 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그 인공지능 반도체와 가전제품용 저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달러가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고 이제 그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평택, 용인 뭐 그쪽에 다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는 원전 산업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이 있고 해수 담수화 기술이 있고 댐 건설 기술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화강암 지대라서 지진이 없어서 첨단 정밀 산업이 발달하기 쉽습니다. 일본이 지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도 미국이 버리는 게 거기 계속 지진 나잖아. 지진 나고 태풍 나가지고 그 전기 끊기고 홍수 나가 끊기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중동 친구한테 야 너희 나라는 저기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좋겠다 야. 그러니까 그 친구 한다는 이야기가 야 그 석유 나는 거 가지고 뭐 마실 수가 있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냐 다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거 조만간에 없어져 다 고갈돼. 근데 한국은 깨끗한 물이 있잖아. 깨끗한 물 가지고 마실 수가 있지.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잖아. 반도체 만들면은 그 수출하면 돈 되는데 반도체가 그 너희 우리나라 석유 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물은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떨어지잖아. 우리는 석유 없어지는데 너희는 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그 너희가 훨씬 더 우리보다 부자 아니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니까요. 그 뭐 냉면 무슨 뭐 찌개 요리, 국물 요리가 많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봐도 뭐 빵 딱딱한 빵 먹어. 걔들은 왜 딱딱한 빵 먹나 보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석회질 때문에 물이 안 좋으니까 이게 요리를 하더라도 국물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니까 그 호텔에서 물이 안 나와. 물이 왜 안 나나 보니까 이 석회 때문에 막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뚫어주는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대. 그 공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물이 안 나온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가면서 야 여기 샤워 너무 좋더라. 물 너무 좋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물자가 물인 겁니다. 물 깨끗한 물.
이 화강암이 그 스펀지 형태로 돼가지고 이 오염 물질을 걸러준다 하더라고. 그 필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게 자연 우리 환경 이거를 막 탓을 많이 했는데 아유 자원도 없고 했는데 지금은 21세기는 깨끗한 물이 자원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야. 돈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지. 그리고 한국의 무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급변하는 기후, 산악지대, 강, 바다, 폭우, 폭설, 혹한, 미세먼지 등에서 모두 견제하므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작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인공지능 탑재되면 더 잘 팔리겠죠. 전 세계 무기 시장 한국이 이제 10년 안에 다 쓸어먹는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그 자산 중에 하나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인데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왜냐면 추워지면은 보일러 틀면 되고, 더워지면 에어컨 틀든지 선풍기 틀든지 냉풍기 틀든지 하면 되고, 에어컨 틀면 전기가 없어, 야 원전 지어, 그러면 되고, 여름에는 더우면은 수박 먹고, 냉면 먹고 해가지고 속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고, 그리고 겨울에는 뜨거운 국물 요리 먹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먹는 것도 다 틀리고 하니까 기후가 뜨거워지든 차가워지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집에 보일러 다 있고 두꺼운 옷 입고 여름 옷 다 입고 어, 그런 냉장고 다 있겠다 하니까 한국은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평소에 원체 이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는 기후 변화가 오든지 말든지 이미 다 적응이 돼 있다. 그런데 저기 대만만 내려가도요, 저 남쪽만 내려가도 기후가 밤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면 새벽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에 병충해 이런 거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날파리 나방 같은 거에 막 외류종이 들어오면 겨울에 다 얼어 죽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불애옥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식물인데 그 수질 오염된 거 막아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악마의 풀로 그 작용이 된대요. 왜 악마의 풀이냐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물을 다 덮어가지고 이게 태양빛이 물 속에 안 들어가니까 산소가 없어가지고 이 물이 완전히 죽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그런 현상이 없냐 하니까 겨울에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겨울 되면 죽을 거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좋다. 그러고 한식 한류가 뜨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풍광이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먹는 게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풍부해지고 감성, 감수성 이런 게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무기는 사계절, 이 지형, 위치, 그리고 깨끗한 물 이거다.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전을 짓는데 일단 8개 짓는데 120조래. 이거 다 한국에 가서 지어야지.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와요?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야. 미국이 3천조 치 원전 짓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제 이재명이는 12월 달에 하나님 만나러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관타나모 거쳤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암살 카드도 있고, 그리고 저기 관타나모 카드도 있고, 여러 개가 많죠.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 책을 보면요, 일본의 수상들 많이 죽습니다. 밤미하다가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쓰러지시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대북방송 후원 계좌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북방송 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 책 사진을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요 책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요건 앞에 선전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